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상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자신의 재물운입니다. 가끔 인터넷의 플랫폼을 들여다봐도 재물운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것 같더군요. 재물운에 대한 서적이나 영상이 많은데요. 한 번 보고 끝내는 식의 공부보다는 이해하고 숙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재물운은 금전운을 말합니다. 즉 현금을 말하며 십신으로는 재성이 됩니다. 재물운이 좋으려면 일단 일간이 재물을 꼭 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지에 하나 정도의 비겁이 있으면 재물을 쥘 힘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말은 재성으로 재물운이 좋으려면 일간이 신약하면 안 되고 신강한 조건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주 원국에 비견도 강하고 재성도 강한데 재성을 받쳐주는 식상이 없다면 재물 그릇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상은 재성을 생하는 재물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주 원국에 재성이 강하지만 식상이 없을 때 운에서 식상운이 들어오면 원국의 재성을 생하여 재물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즉 식상생재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금전을 뜻하는 재성이 없다면 다른 십신으로 재성을 대신한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또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십신으로 보면 재성도 재물이고 관성이 잘생겼다면 명예직으로 돈을 벌면 되고요. 인성 모양이 잘생겼다면 자격증, 면허증, 임대료, 수수료, 시설 임대 같은 인성의 성분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또 비겁이 사주의 주류를 이루고 잘생겼다면 비겁을 이용하여 돈을 벌면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주의 모양이 다른 것과 같이 돈 버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재물 그릇의 크기를 볼 때는 재성만 볼 것이 아니라 비겁이 있는지, 식상이 있는지,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지, 재성의 영속성을 유지시켜주는 관성과 인성이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생과 생으로 연결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생과 극을 조화롭게 한다면 재물의 안정성과 영속성이 생기며 무너지지 않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의 영속성과 안정성이란 기본적으로 재성을 극하는 인성이 있고 다시 재성을 꼭 쥘 수 있는 비겁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기운을 통해서 운의 흐름에 따라 드러내고 숨기는 운동을 주고받을 때 재물의 영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됩니다. 사주를 단순하게 봤을 때 재성이 많으면 현금 부자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식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힘을 갖추고 비겁을 통해서 돈을 쥐는 힘도 기르며 인성을 통해서 재성을 숨기는 힘도 있어야 하고 관성을 통해서 자기 절제 능력도 있을 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주라도 원래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난지 등의 현실 조건에 따라 높낮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주는 원국 전체를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재물이 오가는지, 또 운에서 어떤 운이 오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단편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운이 겁재운 겁살운이 들어오거나 형충파해가 함께 들어오면 재물의 쓰임새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이는 재물운이 들어와도 나눠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단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에서는 쉽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는
단편적으로 편하게 알려드릴 뿐 전부가 아니고 여러 변수가 생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튼 재물운이 들어오는 운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므로 역학을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제일 우선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약사주들에게는 비겁대운이 힘을 많이 받는 시기가 되는데요. 받을 건 받고 내줄 건 내줍니다. 일지가 편관이라면 재생살이 형성되는데요. 재성을 인성으로 공부하는 데 많이 쓰거나 부동산으로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돈이 흩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뚜렷한 직장을 얻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정관대운이 곧 재물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일 겁재대운이 온다면 이 또한 재물운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겁재로 들어있어서 재물이 들어와도 나눠줄 것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각자의 사주팔자에 따라 달라지고 만일 편재격이라면 지장간의 정편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돈의 형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운을 얻을 수 있는 사주는 따로 있습니다. 신강 제왕 사주가 가장 큰 돈을 벌고 식상운이나 재성운에 크게 발복합니다. 신강 제약 사주도 신강 제왕보다는 못하지만 식상운이나 재성운에 발복하기 쉽습니다. 신약 제왕 사주는 비겁 인성운에 발복하기 쉬운데요. 이 경우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 제다신약 사주는 종재격이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종재격이 아니면 재물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돈 욕심을 접으라는 말이지요. 이런 사주는 투자가 투기가 되기 쉽고 돈을 잃기 쉽기 때문에 적금, 예금으로 차곡차곡 모을 것을 추천합니다. 일간으로 재물운을 간단히 볼 수 있는데요. 개수일간을 예로 들어 재물운을 살펴봅니다. 개수일간에게 2022년인 이민년은 천간 겁재대운인데요. 돈이 들어온 만큼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개수일간의 천간합은 무토입니다. 천간에서 합이 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므로 내 손에 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재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지지로 천간합이 형성되는 암합이 운에서 형성될 때입니다. 즉 무게합은 개수가 정관을 보는 운이기 때문에 여명은 남성과의 인연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요. 직장운과도 인연이 형성됩니다. 운은 장단점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므로 좋은 운, 나쁜 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하는데요. 그러니 좋다고 마냥 좋아할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한탄할 것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개수일간이 지지로 천간 암합이 형성되는 시기, 즉 일간과 지장간에 무게합이 들어오는 시기는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인신사해 진술이 되는 시기는 바로 지장간에 무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에서도 인신사해는 무토의 기운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인신사해는 배경으로 보시고 진토와 술토가 형성되는 무토의 기운이 왕한 시기를 주목하면 됩니다. 인신사해는 무토의 기운이 초반에 형성되기 때문에 세운으로 들어오면 상반기가 될 수 있고 월운으로 들어오면 2월이 되겠지요. 진토, 술토는 각각 양력 4월, 10월을 의미하는데요. 진토대운, 술토대운, 진토세운, 술토세운 중 가장 뚜렷한 운은 대운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개수일간 구조에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는 남자운도 들어오고 직자운도 들어오니 입맛에 맞게 골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운은 움직이는 자에게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재물운이 와도 아무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좋은 운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직장운이 왔는데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남자운이 왔는데도 연애에 무신경하고 일만 하고 있다면 그 남자가 내 앞에 마차를 타고 도착할까요? 운을 내 것으로 써먹으려면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요. 준비된 자에게 운이 동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